시사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연준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분쟁이 계속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잇따라 지금 경고음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충격파라고 하기는 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향은 분명히 미치고 있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연초에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의 그 세계 경제는 안과 경제가 서로 연계돼 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지경학적 위험이 사실 그 올해의 세계 경제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따르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0여 개국이 내전이든 아니면 국가 간 전쟁이든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여러 각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3차 세계대전 얘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동전으로 확산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국지전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지금 그 세계 경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패권 다툼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이게 연계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된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향후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은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는 성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무력 충돌이 그 주변국으로 확대된다든가 또 전면전으로 이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정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인데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국제유가가 이란이 세계 그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정을 감안해 볼 때 이분이 이제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1차 오일 쇼크도 그랬고 2차 오일 쇼크도 그랬습니다는 사실 근데 너무 이런 그 변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는 또 이런 그 분석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과거의 사태를 위해서 너무 과잉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중동산 두바이라든가 의존도가 높을 때에는 좀 경계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과거와는 이란이 원유 시장에 또 수출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란이 한때 많이 수출할 때는 한 650만 배럴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한 400만 배럴. 근데 지금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원유 수출 물량이 한 150만 배럴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과거 그 이란 사태가 있을 때 국제유가가 바르고 뛰어서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 특히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원유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너무 과잉적으로 이걸 서술한 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진행 상황에 어떤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서 국가들 간의 어떤 공조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공조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든지 필요성은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완성될 것이냐는 측면은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라는 것은 중동산 이렇게 원유에 대해서 어느 한 국가든 자유로운 국가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조가 되려면 어느 편에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서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 중동산 원유에 대해서는 각 수입국들이 굉장히 그 복잡하다. 두 번째는 중동 자체 회원국에서도 중국과 미국 같은 이런 관계에 명확한 입장을 국제관계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이익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갔다 중국 쪽으로 갔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중동 자체적으로 보면 국제 분업하고 공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공조에서 주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미국인데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 전통적인 동맹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체제 대립에서 러시아라든가 중국보다도 더 동맹 국가를 사실 좀 이렇게 그 외면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사태가 됐을 때는 국제 공조체제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아하. 경제적 측면에서는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재원을 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유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사실 그 굉장히 미온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최악의 경우 세계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그 확산됐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처음 공격 시작한 날이 이제 일주일이죠. 그동안에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그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그 급등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유가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습니까?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그 60달러, 70달러에서 20%면 12달러뿐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지가 20% 올라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체감적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 100달러 있을 때는 20% 올라가면 20달러입니다. 지금은 10달러, 12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같은 비율이라도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꼭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계 산업 구조가 이제는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또 융합적인 산업으로 변한 상태고 에너지원도 사실 1차 에너지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1차 얼쇼크, 2차 얼쇼크와 비교해서 이번 사태가 어려질 때는 3차 얼쇼크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하는 측면은 우리가 대비 차원에서는 이 영향이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비가 다른 거거든요. 네. 과거의 모습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은 과거의 얘기들이 전부 과거의 이론과 규범과 이런 것이 통하는 사회이지 않기 때문에 뉴노멀 소사이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맞게끔 해서 사실 대비하는 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모든 대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들어가는 코스트가 돼 있기 때문에 대비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수치 자체의 어떤 주는 의미 과거와 단순하게 비교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의 대책을 가져간다 이런 측면은 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정보 시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과거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사전적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대책은 우리도 사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는 사전적 규모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사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보다는 사전적으로 우리 에너지 구조라든가 기후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렇게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대책적인 측면에서 사후적 대책만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는 사전적 대책도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그 정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렇게 국민 주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쪽을 좀 상당히 문제의식을 잘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전적으로 하자면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좀 시간을 갖고 미리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인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면 예를 들어 가정하는 좀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어떡할 것이냐. 실제로 이런 카드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중동 사태가 됐을 때는 워낙 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하루에 1,700만 바렐 정도로 해서 세계 그 원유 수요의 한 20% 정도를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 2기 첫 행선지로 사우디를 선택할 때 드사없이 행정명령으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누가 봉쇄할 것이냐 한 측면에서는 사우디, 오만, 그다음 이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란이 이제 가장 지금 초점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란은 경제 제재가 되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하루에 원유 수출 물량이 150만 배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수출 물량이 많은 이란이 사실상 수출을 안 된다면 정부 자체가 재정 사정이 어려서 자체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호르무즈의 해협에 대해서 항상 나옵니다는 자, 이 통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뭘까? 이란이다. 근데 이란의 지금의 경제 사정 어떨까? 어쩌든 원유를 수출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국제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는 시각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원유 중동에서 좀 약간 미국으로 좀 가보죠. 그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연준 거기 회의 그 발표가 좀 나왔죠. 그 전문가들 예상하고 저 부합되는지 뭐 미합 부합되었죠. 그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좀 됐습니다. 4차례 연속 동결인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뭐 이미 예상됐던 거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연준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디트 문제. 항상 명료성 문제가 있거든요. 예. 자, 지금은 연준이 기준금리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 공급에서 확실한 입장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세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에서 새로운 또 불확실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가 있기 상태에서 사실 기준금리가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금리를 변경할 때 경제 지표에 의존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은 항상 사후적 관점에 데이터를 보고 나오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통화정책은 선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타겟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타겟팅할 때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에서 그 한 정도가 높은 초불확실성 시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럴 때에는 모든 것이 확실해지겠다. 질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하는 체크 스윙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 스윙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회의 마치고 나서 이제 회견을 했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신중한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회견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파월의 입장적인 측면에서는 법률가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먼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파월의 법률가다운 결정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政権과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함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물론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스투피드라는 단어를 해서 좀 파장을 많이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본인의 입장이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견해상 역시 법률가답게 신중하게 이렇게 처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파월 의장이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무력 충돌 사태 그리고 미국 연준의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이 부분의 내용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네, 한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